안 되죠. 왜냐면 이 지진 지역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미 뭐 등기부에 다 나와 있어. 등기부에. 그럼 여기 보게 되면 등기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근저당이라든지 이렇게 잔뜩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은 뭘까요? 얼마든지 등기부 띄워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컨스트럭트 노티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중자가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고, 또, 증여에 대해서 뭘까요? 증여에 대해서는 대가가 없는 거죠. 증여는, 순수한 증여는 대가가 없는 거죠. 대가가 없다. 자, 뭐, 여러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한테, 자, 내 재산 너한테 준다. 증여하는, 뭐 오늘 내일 하는데 조건 따지고 중요합니까? 그냥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 부모 자식 간의 재산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게 뭐 매매가 돼요? 부담부 증여라는 것도 있어요. 부담부 증여라는 건 뭘까요? 이 소위 매매, 세일하고 그 다음에 빚. 아파트라 그러면 이제 빚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다. 빚이 10억이에요. 근데 전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뭐 30억이다 그러면 뭘까요? 10억을 안고 사는 거죠. 부담부니까 10억을. 10억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금 내려면 뭘까요? 매매는 이게 이제 안고 사니까 10억에 대한 매매가 될 거고. 이게 이제 바로 우리 같은 트랜잭션에 속하겠고, 이 부분은 뭘까요? 증여 중에서 이건 그죠. 기프트죠. 20억은 증여, 10억은 매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법에 이제 우리가 따질 때,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 근저당을 안고 사는 거죠. 안고. 그리고 여기도 뭘까요? 이제 사실 증여에 대한 우리가 엘리먼트가 나와 있어요. 커먼로 국가들은 이러한 구속 요건 요소들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외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의 구속 요건이 사실상은 기프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구속 요건이 네 가지의 엘리먼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하나 따져봐야죠. 그죠?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우리가, 내용들이 나왔네요. 이 재산 자체는 뭘까요? 자, 계약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전될 수 있는 거죠. 계약에 의해서도. 계약으로 우리가 이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에 의한 이전 구속 요건은 또 뭐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계약법에 따라서 자 뭘까요? 청약이 있어야 되고, 사거나 팔겠다는 청약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청약에 대한 승낙이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 대가가 또 지불돼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본적인 계약법의 구성 요건이죠. 구성 요건. 그래서 우리가 증여라든지, 계약이, 그죠? 계약, 위한, 매매죠. 매매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의 유사한 그 구성 요건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유사한 점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는 기증이고, 증여고, 하나는 계약이고. 먼저, 자, 증여라는 건 뭘까요? 자, 기증자가 이제, 일단 딜리버리인 거예요. 기증자가 일단은 전해줘야 되겠죠. 그죠? 기증자가 줘야지, 일단. 그래야지 기증이 되는 거죠. 증여하려고 그러면 기증자가 일단은 너한테 준다고 해야 딜리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계약은 뭘까요? 일단은 청약이 있어야 되고, 그죠? 먼저 청약이 있어야 되고,
너 살래? 살래? 안 살래? 살래? 그럼 계약금 10%. 그럼 그게 계약이 되고, 증여는 뭘까요? 상대방 무사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제 본인이 안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자,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럼 뭘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수긍하면 돼. 그럼 내 거야. 두 번째, 이 증여라는 건 뭘까요? 자, 일단은 뭘까요? 자, 수증자가 일단은 받아줘야 되겠죠? 알았어요? 근데 이제 계약이라는 건 뭘까요? 일단은 승낙이 있어야 되죠. 승낙. 그 차이야. 그러니까 증여와 계약은 그 차이라 이거죠. 하나는 증여자가 기증자가 좀 줘야 되는 거고, 또 줘더라도 뭘까요? 수증자 입장에서는 예 알았어요 하는 거고, 또 계약법 입장에서는 뭘까요? 자 살래? 청약을 해야 되고, 그러면 승낙이 또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계약 같은 경우는 뭘까? 둘 사이에 계약금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되겠죠. 비슷하게.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의 구성 요건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계약이라는 것은 자, 대가가 요구되는 거고, 대가가 있는 거죠. 계약이라는 건 대가가 있어야 되고, 증여라는 것은 대가가 없어야 되는 거죠. 대가 없이 돼. 증여라는 건 뭐 대가 필요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한테 뭐 재산을 증여하는데, 야, 너 얼마 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얘기하면 뭘까요? 대가 없이 재산이 증여로서 이전되는 거죠. 증여로서 이전되는지만, 사실상 계약서는 뭘까요? 사실상 계약은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요것도 뭘까요?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계약이라는 뭘까요? 자, 컨시더레이션 필요하다. 기프트는 뭘까요? 자, 컨시더레이션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럼 우리가 계약에서 하는 우리가 대가라는 건 뭘까요? 두 가지가 요건이 있어요. 필요한데, 자, 먼저 뭘까요? 상대방이죠. 상대방. 그 계약의 상대방이죠. 계약의 상대방은 계약자와 피계약자 사이에 일단 뭘까요? 흥정이라는 게 있어야 돼. 서로 뭔가 박인이라는 건 뭘까요? 서로 사고 팔고 하는 사이에 두 사람의 여러 가지 협상이 있죠. 협상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뜻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하는, 그게 뭘까요? 주로 일단은 이득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 그리고 상대방은 뭘까요? 그럼으로써 부담을 안는 약속이죠. 부담을 안는 약속. 그러니까 이제 이 suffer or burden. 우리가 이제 커먼더 입장에서는 suffer, forbearance를 죠. forbearance. 이게 바로 이제 consideration인데, 이게 바로 이제 agree to come for, 그죠? benefit, burden 두 사이에 benefit과 한 사람은 이제 주게 되면, 이득을 주게 되면 한 사람은 뭘까요? 당연하게 돈을 주든지 뭔가 좀 거의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제 베니핏과 버든 사이에, 그게 이제 forbearance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사람 사이 계약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가를 받고 하는 경우가 좀 추상적인 것도 있어. 담배를 피우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그죠? 그러면
계약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뭐 이것이 이제 중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계약법을 해석할 수도 있죠. 손주한테 너 담배 많이 피우는데 대학 들어갈 때까지 혹은 대학 졸업 때까지 담배를 끊게 되면 내가 이 집을 주겠다. 혹은 5,000달러를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든이죠, 뭐든. 컨시더레이션이 이게 바로 이제 이 사이가 이런 사이가 바로 이제 대가죠. 대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익을 주게 되면 한 사람은 부담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가 집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내 이 집을 판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네 집을 내가 살 테니까 계약금을 걸어. 계약금 거는 자체가 바로 컨시더레이션. 내가 그 집을 사겠다. 다른 사람 바인딩이죠.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 계약 바인딩, 그죠? 바인딩 컨트랙이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컨시더레이션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하게 되면 우리가 커먼드에 의한 계약법을 우리가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대가가 없다는 뜻은 뭘까요? 자, 사실상 대가는 뭘까요? 이 증여라는 게 조건이 없는 우리가 조건이 없는다 그러면 뭐 대가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주는데 여기서 베론 케이스네. 베론 케이스 여기 나왔는데 이 사건을 보면 자, 이 수중자 입장에서는 기증자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협상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서로 이득을 주고받기로 한 그런 협상을 하지 않은 거고 사실상 또 수중자 입장에서도 내가 뭐 의무 부담을 갖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그런 내용도 없었고 대신 뭘까요? 이 기증자 입장에서 단지 재산을 주겠다. 그리고 수중자 입장에서는 단지 그것을 받겠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할 것도 없어. 무조건이지 무조건. 무조건 네 재산은 내가 그냥 갖는 거지 뭐 거기에 네가 토를 달 필요는 없는 거죠. 마음속으로 어떤 이제 흐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이제 두 번째 판례에서 내놓은 소위 이 페어뷰 메모리얼 하스피털 이 케이스를 우리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대가가 없다는 것은 뭔가요? 아직 여기 확실하지 않은 거죠. 자, 이 대가가 없다는 것은 언제 이제 명확치 않냐면 그 기증이라는 게, 증여라는 게 사실상 조건이 이렇게 있는 조건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이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수증자가 사실상 기증자하고 우리가 협상을 했다. 그리고 사실상 뭐 이득을 주고 또 사실상 본인도 부담을 안기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사항을 우리가 봤을 때 대학 입장에서 볼 때 캠퍼스 빌딩 자체를 우리가 기증자의 그죠? 기증자의 이름으로 그죠? 기증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납하는 걸로 우리가 명명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뭐 기증하는 사람들이 공원에 가게 되면 산책하면 여러분들 의자 같은 데 보면 누가 기증했다 돼 있잖아요. 누가 기증했다. 또 대학 이 사람이 그거 보면 대학에 뭐 내가 가든을 기증했다 그러면 그것도 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에드워드 그죠? 캠프 가든 해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consider the situation 이 상황은 우리가 우리 케이스하고 중요한 내용이 관련 있는 거예요. 봅시다. 혹은 또 use the building. 자,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로 우리가 협약을 맺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상 학교에서는 어때요? 대학 입장에서 볼 땐 당연하게 우리가
기정지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이 조건을 따져보는 거죠. 어떻게 따져봐요? 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자, 특수한 목적으로 그죠? 사용하거나 그 빌딩의 이름을 명명하도록 그 사람 이름으로 하는 조건을 우리가 협상하는 거죠. 협상했다. 따라서 뭘까요? 당연하게 이득을 주고 이득도 부담을 안는 이득을 주고 부담을 안는 그런 계약을 우리가 한 거로 보는 거죠. 여기는 뭘까요? 부담이라는 걸까요? 당연히 학교에 우리가 빌딩에 그 사람의 이름을 명명한다든지 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계약의 소위 협상이라든지 이득이나 부담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중요도 배제 못하는 거다. 중요해도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배제하지 않는다. 기준도 결국은 조건이 붙으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기준도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대가가 있고 없고 그런 문제죠. 대가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우리가 문서에 계약서 문서에 있는 어떤 대가라는 우리가 대가가 있다, 없다, 보인다, 없다, 그죠?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데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셀먼 윌슨 케이스 보게 되면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시했냐면 자 아버지가 10에이커에 대한 50만 달러에 해당되는 토지를 자신의 딸한테 어떻게 돼요? 이전시키는 계약을 증여계약을 이제 했어요. 유효하게 했어요. 증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딸한테 자 500달러 받고 대가로 500달러를 받고 50만 달러의 토지를 이전하노마 라는 이제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자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사항을 우리가 보건대 딸이 지불한 500달러라는 것은 아빠한테 딸이 지불한 500달러라는 것은 사실상 명목주의고 무의미하지. 50만 달러면 어떻게 몇 분의 1이에요? 거의 뭐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550달러는 명백하게 아빠가 사실상 딸한테 판 게 아니고 기증한 거다. 기증한 거지. 뭐 이게 500달러 가지고 우리가 이걸 대가로 갖고 팔았다는 건 뭘까요? 세무당국에서는 이게 매매로 할까요? 매매로 증여세하고 우리가 매매한 양도하고 달라요. 다르죠? 양도세하고 우리 같은 경우도 양도세하고 증여세가 달라요. 포션이. 증여세가 크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부모들이 양도하는 걸 하죠. 양도하고 하는데 그 국세 쪽에 가만히 있어요. 친족끼리 양도하는 건 어떻게 돼요? 양도 아니야. 상속이야. 혹은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건 증여세 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00달러라고 우리가 얘기한 두 사람 사이의 계약 자체가 보게 되면 외견상으로 볼 때는 500달러라는 대가가 들어갔는데 그 대신 뭘까요? 딸한테